채널 24K가 진작부터 줄기차게 전망을 해왔듯이 한반도의 북쪽의 불꽃놀이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렇게 또다시 이어진 북쪽의 도발을 놓고 윤 대통령이 보여준 대응, 그 문재인 정권하고 무엇이 다르냐? 물론 다른 게 있었습니다. 보고 체계의 작동이 굉장히 긴밀했고, 3분 이내에 보고가 된다든지 이렇게 참 긴밀했죠. 그리고 발빠르게 NSC에 소집을 해서 새벽에 대통령이 집무실로 출근을 하고, 이렇게 기민하게 대응하고 동작이 빨랐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언어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불상 발사체 따위 이런 이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ICBM이나 SLBM 같은 좀 더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는 우리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동해상에 이제 방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러한 한미 간의 북측 도발에 대한 대응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을 잠재우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은 어떠한 압박과 공격 수단을 동원을 해서라도 북측의 고도의 핵공격 체계를 포기하게 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 이 두 가지밖에는 목표가 있을 것이 없다라는 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한 원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미 당국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너 자꾸 그러면 너 죽는다, 너 그러면 다쳐, 이런 협박성 언어밖에는 지금 내놓을 것이 별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런 언어적인 협박에 북측이 이미 오랫동안 길이 들어왔죠. 그리고 니들 그래봤자 어쩌지 못한다는 거 다 알아. 이런 계산이 이미 끝났을 시점이 넘었죠. 거기다가 이들이 그런 협박에 굴복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굴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이건 채널 24K가 시종일관 분석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한미 간의 지지부진한 대응,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지지부진한 대응을 넘어서서 이러한 북측의 시도를 사실상으로 지원하고 응원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런 지지부진한 대응은 북측의 핵무장을 완성 수준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에 기여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북측의 핵무장의 완성은 어느 시점인가 가서는 반드시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항복을 강요하는 그런 실효적인 도구로 쓰이게 될 것이라는 거, 이걸 전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도가 없는 도구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힘들여 만들겠습니까? 반드시 쓸 시기가 온다라는 그들에겐 그런 신념이 있는 거라고 읽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근본적인 자세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결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 전환 방법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아야 두세 가지밖에는 있을 게 없겠죠. 우선 하나로는 전 지구적인 모든 국가들의 공조를 이끌어내서, 그래서 북측을 고립화시키고 그들이 스스로 핵무장을 포기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문을 열고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결코 높지 않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존재라든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요. 그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건 어떤 형태로든 김씨 왕조의 레짐 체인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씨 왕조의 레짐 체인지가 되는 순간 북쪽에서의 핵무장의 완성을 위한 행진, 이것도 멈추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남는 경우의 수가, 이건 억지 같은 면이 없지 않지만 어떤 미봉책이 됐든지 간에 천지신명의 도움을 받아서 남북 공존의 상태가 지속이 되고, 그러한 시간 속에서 북측의 자생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뭐 50년이고 100년이고 좋다. 같이 한반도에서 공동성장해서 거의 유사한 수준이 두 나라가 되고 그 시점에서 통일을 논의한다. 뭐 이런 가정인데, 이런 가정은 가장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우의 수라고 보기에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해야 되겠죠. 더욱이 그 긴 시간에 가는 동안에 북이 핵무장을 완성한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핵을 어떻게 쓸지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가장 위험성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로 한미 간에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하루라도 빨리 북쪽의 레짐 체인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남지 않는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윤석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떤 형식이든지 일단 전쟁이라는 수단은 배제하고 보자, 이런 전제하에서 북측의 인권 문제에 국제적인 공조에 적극 가담을 해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독재적인 세력들도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인권 문제죠. 미국이 그것을 가장 강력한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인권 문제에 대한민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북측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체계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 심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국제적인 변화가 북측의 내부에까지도 각성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금지되어 있는 탈북민들에 의한 풍선 날리기 같은 거, 이런 거 막아서는 안 되죠, 절대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할지언정. 얼마나 그들이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면서 싫어하는 일입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현상이면 우리에게는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적극 강화를 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을 압도적으로 북측의 군사력을 잠재울 수 있다라는 수준을 북측이 스스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화하고 끌어올려야 하고, 그래서 북측의 군 내부의 분열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양한 형태로 북측의 김씨 왕조와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인민, 그리고 군, 그리고 당 조직의 결합을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시키고 분해시키는 디바이드 앤드 룰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 전환만으로도 북측의 왕조의 분해와 통일의 기반 마련이 기대 이상으로 빨리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채널 24K의 분석입니다. 한 민족의 시대적인 승리, 상황적인 승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회에 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태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식의 시간 보내기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창출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 노력이 부과될 때에 그러한 전환의 모멘텀은 만들어진다는 것. 여기서 우리 민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통일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세력이 주도하는 통일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곡하게 기원합니다.